분명히 얘기했지만 뭐 안 간 학교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여행 갔다 오고 지금 약간 선생님이 보기엔 살짝 붕 떠 있거든요. 뭐 안 그런 사람도 분명 있어요. 괜찮은 사람도 있긴 한데 아픈 사람도 많고 네, 붕 떠 있는 사람도 꽤 있는데 약간은 좀 컴다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렇다고 너무 차분해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시험이 매번 시험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시험이든 뭐든 간에 이 사람이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너무 붕 떠 있다가 뚝 떨어지면 그 허망감이 되게 세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고2인데 고1 아니잖아. 중딩 아니잖아. 고등학생이야. 얘네 한 살만 더 먹었으면 요번에 투표해. 응?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나이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20대가 돼도 책임을 잘 못 져요. 부모님이 다 대부분 져주고 하긴 하지만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좀 자기 생활 패턴이라던가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누구 위해서 숙제하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공부하고 이거보다 본인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매번 얘기하지만 알잖아.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되면 머릿속에 있지 않아요? 아,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일요일에도 오라고 했더니만 누군 오고 누군 안 오고 문제는 누군 받아가고 누군 안 받아가고 누군 풀고 안 풀고 그 일요일이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또 차이가 나는 거니까 노력을 하셔야죠. 자, 조금은 이제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시험 끝나면 또 여름방학이에요. 그거 좀 있으면 6월이잖아. 얘들아 6월이면 그러니까 학기로 따지면 그러니까 학원에서의 학기로 따지면 반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2학년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12월부터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월이면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또 여름방학이 곧 다가옵니다. 일단은 그 전에 기말고사가 있긴 하지만 여름방학 때 또 2학기를 어떻게 또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테니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수학 말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나아지는 게 없잖아 그러면. 중간고사 때 잘못했었던 거랑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패턴으로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a가 n 플러스 1, b가 n 플러스 2, c가 n인 삼각형 ABC가 둔각 삼각형이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a가 n 플러스 1, b가 n 플러스 2, c가 n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삼각형 ABC가 둔각 삼각형이 된다 라고 하는 n의 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죠. 솔직히 얘기하면 뭐 그냥 거기 있는 거 숫자 하나씩 다 집어넣어봐도 돼요. 그럼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봐. 제일 긴 게 누구야? B가 제일 길죠. 맞아요? 그럼 뭘 하면 돼? 질문. 이게 만약에 중학교 문제였다고 생각해봐. 중학교 문제였다. 중학교 문제였다. 이게 얘들아 만약에 중학교 문제였으면 우리는 뭘 찾냐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패턴을 먼저 찾을 거예요. 이렇게 쓰겠지. 제일 긴 거 n 플러스 2의 제곱이 n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의 제곱이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둔각 삼각형이다 라고 하면 n 플러스 2의 제곱 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의 제곱이 뭐가 더 클까요? 얘가 크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제 n이랑 n 플러스 1 더한 게 무조건 n 플러스 2보다 커야 돼요. 두 변의 길이의 합이 한 변의 길이보다 커야 되죠. 그래야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n이 1보다 커요. 1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풀어볼까? 그냥 풀어볼게.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그냥 거기 대입해서 풀어도 상관없다고. 여기가 2n제곱에 플러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얘가 이렇게 넘어와. 그러면 n제곱에다가 얘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2n, 얘가 넘어와서 3이 0보다 작지. 따라서 n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지. 근데 1보다 크지.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2. 이게 중학교 때 얘가 푸는 방법. 그럼 우린 지금 이건 어떻게 풀어요? 활용으로 풀면. 자, 코사인 B를 구할 거예요. 왜? 제일 긴 게 B니까. 맞아요?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되죠? 양쪽 거. 2에 n에 n 플러스 1이고요. 여기가 n 제곱에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빼기 n 플러스 2의 제곱을 한 거죠. 질문. 코사인의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얘기했다. 그래프를 잘 알아야 돼. 코사인의 그래프는 파이까지 딱 이렇게 결정이 되죠.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럼 둔각이려면 어디 써야 되죠? 이쪽에 있어야 되죠. 즉 얘가 뭐 해야 되죠? 음수여야 되겠죠. 풀이랑 다른 게 뭐야? 잘 봐. 얘가 얘보다 크대. 맞잖아. 이렇게 풀어봐. 얘가 넘어가면 같은 얘기잖아.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걸로도 풀 수 있습니다. 되셨죠? 27번. 나중에 이런 게 되게 많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미적 가서도 삼각함수를 하는데 미적에서 배운 삼각함수 말고 여기서 배운 삼각함수를 가지고서 미적의 삼각함수도 풀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확통도 마찬가지. 27번 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2 대 2C의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자, 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AD 대 DB가 3대 1이래. 이렇게. 나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ADB의 넓이 2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S면 여기도 S. 이런 얘기죠. 되셨습니까? 어떻게 풀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자고.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가 C니까 이거 이렇게 C라고 둘게. 원래 맘 같아서는 4C로 두고 싶은데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둘 거냐면 여기를 B라고 둘게요. 이렇게. 그럼 생각해봐. 조그마한 삼각형에서 비율을 따진다면 요게 3대 1이라면서요. 맞죠? 이거 대 이거. 그럼 요 길이가 얼마냐면 요게 4분의 3C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쓸 거냐면 K배의 B라고 할게요. 대신에 K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겠죠. 줄인 거니까 요만큼. 그럼 K만 알면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럴까요? 자, 그럼 삼각형 ABC 전체 넓이 ES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냥 쓰세요. 2분의 1에 B하고 C하고 sin A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삼각형 ADE의 넓이를 구해보자. 2분의 1에 K배의 B 곱하기 4분의 3배 C 하고 sin A죠. 여기에 2배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4분의 3K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K가 얼마다? 3분의 2다. 이렇게.
맞아요? 얘가 3분의 2b에 그러면 2대 1이겠죠? 그러니까 답이 A 2대 BC는 2대 1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넓이를 사용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29번으로 갈까요? 18번은 아니구나. 29번 갔다 다시 앞으로 갈게요. 왜 18번을 놓치고 있었지?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29번 볼게요. 자, sin A가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sin B가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sin C가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를 삼각형 ABC의 넓이가 이렇게 되는 삼각형 ABC의 넓이가 3 플러스 루트 3일 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줘 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근데 저번에 이거 우리 공식 그 위에도 하나 써있는데 외우지 않았습니까? 봐요. 봐봐. 내가 공식을 써줄게. S라는 애가 하나만 적을게. 눈 떠. 왜 벌써 자. 자러 왔어? 이렇게 된다고 치면 사인 법칙에서 A가 뭐예요? 2R의 sin A죠. B가 뭐냐면 2R의 sin B죠. 이렇게. 얘네 둘을 여기다 넣어요. 오케이? 맞아요? 처음 보는 공식 아니잖아요? 그럼 넓이 S는 2분의 1에다가 2R의 sin A 2R의 sin B 그 다음에 그냥 sin C라고 적자고요. 그럼 지워졌죠? 이렇게 하나 그럼 여기가 2R의 제곱이 되고 sin A sin B 얘가 된 거죠. 근데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잘 봐. 여기 위에만 계산해봐. 여기 위에만. 자, 이게 뭐 루트 1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루트 2와 루트 1 여기다 줘버려요. 응? 자, 정리합니다. 여기 2를 하나 지워. 밑에가 8이야. R제곱이 있어. 근데 여기서 2가 나와서 여기 2가 들어가. 루트 3이 곱해지면 3 플러스 루트 3인데 얘가 3 루트 3이야. 따라서 R은 2가 되겠죠. 우리가 이거 저번에 어떻게 풀었게요?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을 풀었어요. 근데 이 방법이 좀 더 편하죠.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저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비율로 A 대 B 대 C로 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갑시다. 18번. 18번은 안 하고 왔어요. 왜 이걸 안 했을까? 자, 그러니까 높이가 50 루트 2인 미터인 건물의 꼭대기에서 옆 건물의 꼭대기를 올려다보는 각이 15도, 옆 건물이 바닥에 닿은 지점을 내려다보는 각이 45도일 때 옆 건물의 높이를 구하시오라는 겁니다. 해보죠. 자, 이쪽에서 이렇게 여기서 옆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애매한데요. 옆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본 게 요 평행한 데서 45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만큼 올려다 봤어요. 이렇게 높이까지.
올려다 봤더니 여기가 15도가 됐어요. 이렇게. 되셨나요? 그럴 때 이 옆건물. 자, 이쪽의 높이가 얼마냐면 얘가 50 루트 2입니다. 됐어요? 질문. 여기 몇 도? 45도. 여기 몇 도? 합치면 60도. 그렇죠? 여기 몇 도? 75도? 75도는 못 써먹네요. 그럼 냅두세요, 그럼. 자, 그런 다음에 이 길이는 얼마예요? 아니, 얘가 이거잖아. 45, 45일 거 아니야. 여기 100이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되셨어요? 그러면 요 길이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요거죠. 요 길이를 높이 h 이렇게 둘까요? 이런 식으로. 네, 요. 괜찮아요? 왜 이렇게 다들 기운이 없어? 왜 그래?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다들 이렇게 기운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아픈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가? 자, 그럼 일단 사인 법칙을 쓰면 어떻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100이 있는 건 못 써먹지만 내가 여기가 60도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마주본 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럼 결정이 될 수 있죠. 왜? 여기 45도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를 뭐라고 볼까? 뭐 잠깐 x라고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사인 45도 분의 x는 사인 60도 분의 h가 되겠죠. 이렇게. 이건 미지수 두 개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를 바꾸면 되잖아. 그럼 x가 얼마예요? x가 얼마야? 이렇게 되죠. h에다가 사인 60도 분의 사인 45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루트 3분의 2니까 3분의 루트 6 h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뭐 할까요? 요 삼각형에서 내가 요 길이랑 요 길이 아는데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이렇게 갑시다. h제곱은 자, 여기랑 여기에요. 근데 저기 x제곱 대신에 x에다 얘를 넣겠다는 거야. 요 밑에가 100이네. 그러면 여기다가 자, 여기 제곱하면 이게 3분의 2의 h제곱 100이죠? 2에 10에다 100에다가 3분의 루트 6의 h 하시고 되게 더럽네요. 곱하기 60도니까 2분의 1 되겠죠. 아씨,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 자, 여기 지우고요. 이렇게. 네, 이쪽 넘길게요. 그러면 3분의 1의 h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계산되는 거 없죠. 3이니까 그냥 더하기 3분의 100 루트 6의 h 하고 빼기 5 이렇게 되겠죠. 엄청 별론데? 다른 방법을 써야 되나? (45도를) 할 걸 그랬나? 근데 뭐 그거나 그거나 x제곱이 h제곱이니까 아 그래도 나를 건 했구나. 인수분해가 되나요? 3 한번 적어보고 안 되면 바꿀게요. 100 루트 6의 h 3만 별론데? 바꿉시다. x제곱으로 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지 말고 근데 저기도 똑같이 루트가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더러운 문제야? 사인 법칙 써 코사인 법칙 쓴 거 맞는데
뭘로 푸느냐에 따라 얘가 다르겠구나. 잠깐만, 내가 뭐 계산 잘못했어.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맞는데? 아, 식이 너무 더럽구나. 아니야, 그냥 왔으니까. 근데 이걸로 해도 더럽기는 해요. 아닌가? 2분의 루트 2.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잖아. 45도. x제곱. h. 아, 루트 2분의 h. 사라지구나. 그래. 저걸로 합시다. 여기 바꾸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h를 내가 저렇게 넘어가면 이게 2분의 루트 6의 x가 되죠. 그럼 반대로 갈게요. x제곱은 100에다가 그 다음에 h제곱이니까 요게 2분의 3의 x제곱 이렇게요. 자, 마이너스 2에 h 100에다가 2분의 루트 6의 x 쓰시고 아닌데? 안 지워지는데? 코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도 루트 3이 넘지 않아? 아씨, 나 뭐 계산 잘못했나? 야, 이렇게 풀면 저렇게 풀면 더러운 건 마찬가지긴 한데, 넘깁시다. 그럼 2분의 1의 x제곱을 다가 여기는 이렇게 지우고, 여기도 이렇게 지우면 얘가 마이너스 100의 루트 3x가 되고, 더하기 만, 이렇게 되네요. 뭐 이것도 쉽지는 않은데? 근데 여기 짝수가 되니까 할 수 있겠네. 일단 해봅시다. x는 반이니까 100 루트 3 빼기 루트 여기가 문제잖아. 여기 103 또 떨어지는구나. 그러네요. 이렇게 떨어지는군요. 그래서 얘가 100에 루트 3 빼기 1입니다. 이거 답이 아니죠? h는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네. 2분의 루트 6에다가 100하고 루트 3 빼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50일 거고요. 그냥 빼버리면 되고, 얘랑 하면 100 루트 3, 아니, 150의 루트 2 빼기 50의 루트 6 이렇게 되게 더럽네. 뭐 저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들어온 건 마찬가지긴 한 것 같아요. 어차피 그대 공식은 써야 되고. 근데 이제 조금 더 계산해봤을 때 간편한 걸 풀긴 했거든요.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도 나오긴 합니다. 계산이 더러워서 그렇지. 36번으로 갈까요? 자,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에서 AB가 2루트 2, BC가 2 플러스 2루트 3 밑에요. CD가 3, 45도, 75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의 넓이를 다 계산을 했더니 뭘까요? 45도
자, 넓이를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온대요. 2 더하기 m의 루트 2 플러스 n의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해보죠. 일단 어떻게 갈라야 돼요? 이렇게 할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아? 여기 75도니까 못 써먹거든? 그럼 이렇게 가르쳐야지. 되세요? 그럼 일단 요 길이부터 구할까요? 요거를 우리가 x라고 잠깐 둘게요. 그럼 x제곱은 어쩔 수 없어. 얘도 계산이 들어오면 된 것 같아. 그럼 8에다가 여기 2 플러스 2 루트 3의 제곱에다가 빼기 2분의 1 2에 2 루트 2에 그 다음에 네 3하고 2분의 루트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쪽 넓이는 이미 구했어요 우리가.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냥 2분의 1에다가 2 루트 2하고 2 플러스 2 루트 3 한 다음에 똑같잖아요. 2분의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나중에 계산하면 되고요. 그럼 여기를 구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길이를 구하잖아? 그럼 요각을 구하시면 되죠. 그럼 요각이 나오겠지. 그럼 되는 거 아닐까요? x도 구하고. 자, x 구합니다. x를 구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 하라는 대로 해야지. 4에다가 12에다가 8 루트 3.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지워. 여기가 마이너스 8 빼기 8 루트 3. 이렇게 지워졌네.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8이 지워지고요. 16이 나오죠. 따라서 x가 4예요. 얘가 4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라고. 사인 45도분의 4는 여기 모르잖아. 세타라고도. 사인 세타분의 2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될까요? 자, 이렇게 딱 나누면 여기가 루트 2. 이렇게 곱하면 사인 세타가 여기를 나눠서 2분의 1이 돼야 되죠. 루트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몇 도야? 네, 그 얘기야. 여기 30도라고. 여기가 45도겠지. 그럼 끝났잖아요. 넓이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분의 1의 밑에 거 2 루트 2에다가 2 플러스 2 루트 3하고 2분의 루트 1을 계산하시면 돼요. 더하기 이쪽 거는 2분의 1에다가 4에다가 3에다가 또 사인 45 이렇게 계산하시면 나옵니다. 나오구나. 잠깐만. 루트가 여기서 나오구나.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그냥 딱 떨어지게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건 보통 유형서고 모의고사 문제라던가 진짜 문제에서는 생각보다 계산이 좀 더러운 게 많이 나와요. 좀 노가다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39. 자, 그림과 같이 AD가 BC랑 평행하고 각 B랑 각 C가 같아요.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하죠, 이런 걸. 그리고 AD가 2, 그 다음에 BC가 6인 삼각형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일 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대충 맞아. 자, 여기가 2고요. 여기가 8, 6. 너무 크게 그렸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가 120도.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풀까요? 자, 보세요.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각이랑 여기 있는 각이 같아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게 등변 사다리 꼴이잖아. 뭐 힘든 일 있었어? 왜 다들 이렇게 왜 그런 거야? 왜 축 처져 있는 거야? 뭔 일 있었어? 왜 그래? 자, 보죠? 그러면 이 길이 하나만 알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거랑 이거 똑같지 않아요? 맞죠? 오케이? 돼요? 그러면 내가 일단 여기를 x라고 할게요. 여기 전체 길이 말고 여기까지만 p라고 하자. p 이렇게 여기도 p, 그다음 여기를 q라고 할게요. 이렇게 q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그럼 잘 봐, 얘들아. 요 위에 요 삼각형이랑 요 밑에 있는 삼각형이 닮음이죠. 각이 같고 평행하면 요 각이랑 요 각이 같고 또 그 각이랑 요 각이 같을 거거든요. 맞아요? 닮음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3 이렇게 되죠. 그럼 얘랑도 1대3이죠? 괜찮아요? 그럼 내가 다시 이제 바꿀게. 여기를 K라고 해. 여기가 3K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또 뭐가 되냐면 여기가 3K가 되죠. 이렇게. 근데 힘들게 가지 말고 여기 그냥 수선을 딱 이렇게 내려버려. 이렇게 내려버려. 뭐 이쪽이랑 똑같은 거라며. 닮음이니까. 여기 딱 잘라요. 여기 몇 도야? 여기 60이라며. 여기 30이겠지. 3K래. 여기가 얼마야? 자, 이게 3K면 다시 가자. 여기가 2분의 3K죠. 이렇게. 맞죠? 반띵? 여기가 2분의 3 루트 3K. 맞아요? 그럼 얘가 뭐냐면 3 루트 3K가 되죠. 두 개니까. 편하게 풀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걸 자꾸 써먹어야 돼요. 그럼 K가 얼마야? 루트 3분의 2라서 이렇게 되죠. 자, 이 대각선 길이 얼마라고? 4K. 그죠? 그럼 이거 내 답이 2분의 1에 4K에 제곱하고 B인각이니까 사인을 뭐 60도로 하든 120도로 하든 계산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42번 볼게요. 여기도 42번. 분필이 없네. 왜 이렇게, 그냥 내 기분이, 그냥 기분 탓이야?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것 같지? 하기 싫은 거여서 그런 거야? 다들 무슨 일 있어? 자, 여기가 60도고요. 여기가 대각선이 루트 3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문제 잘 해보라고 했다 분명히. A, B 대 잘못 그렸네. BC가 1대1이에요. 좀 더 길게 그려야 되나? 잘라 먹읍시다. 자, 그럼 여기를 K라고 둘까요? 여기가 2K가 되겠죠. 근데 얘가 루트 3이 되잖아요. 뭐 이것도 끝났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그냥 그림만 보고 풀었다면
문제가 안 풀렸겠죠? A, B 대 BC가 1대1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럼 3은 K제곱에다가 4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에 K에 2K 하시고 코사인이니까 2분의 1 이게 다 지워져요. 요게 자, 2개 뺀 거니까 K제곱이죠. 따라서 K가 얼마예요? 얘는요? 3K제곱이죠. 4개에서 2개 뺐으니까 5개 2개 뺐으니까 1이겠죠. 근데 그럼 얘들아 잘 봐. 얘가 2고 얘가 1이면 여기 직각이겠네. 그럼 뭐 더 이상 풀 필요 없죠. 넓이 구하는 거 아니에요? 뭐 사인으로 푸셔도 되고요. 하나신 대로. 서술형에서는 풀만한 게 없고 우리 그 고난이도 1번 한번 보고 갈까요? 고난이도 1번 하나는 풀고 가자. 안 풀었잖아. 나중에 또 어디서 만나요. 자, 그림과 같이 원위의 ABCD에서 AB가 4, 그 다음에 BC가 3, AD가 6이고요. BC랑, 자, 이것도 문제 잘 읽어야겠네요. BC랑 AD가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조금 뻔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6하고 3, 4.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삐딱하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PC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요 길이요. 자,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얘랑 평행합니다. 그죠? 그럼 아까 저기서 푼 거랑 마찬가지로 요 위에 있는 거랑 요 밑에 있는 게 뭐라고요? 닮음이에요. 맞죠? 그리고 요각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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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각이 같습니다. 비율은요? 또 1대2죠. 그럼 내가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도 x, 여기는 2x, 여기도 2x가 되겠죠. 각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죠? 그냥 길이만 딱딱딱딱딱 떨어진 걸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를 구해야겠죠. 뭘 구할까? 이렇게 한번 해보죠. 3, 6, 4 되겠네. 보세요. 삼각형 선생님이 2개 그릴 건데 하나는 이러고 ABC 에서 요각이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빨간색 요 삼각형에서 요각이 있죠. 두 각은 같죠. 맞아? 그러면 보세요. 요 길이는 3x, 요 길이도 3x예요. 맞나요? 그럼 여기 3이고 6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똑같이 4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식을 어떻게 쓰는 상관없는데 요각에 대한 파란색에서 요각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코사인 여기 세타라고 하죠. 여기 세타라고. 코사인 세타는 자, 요 파란색에서는 뭐예요? 자, 여기가 3이에요. 이렇게 되죠. 2에 3에 3x 분의 9에 9x 제곱에서 빼기 16을 한 거죠. 이렇게. 괜찮나요? 그다음 빨간색에서는 코사인 세타가 자, 여기가 3x 6이고 4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2에다가 6에다가 똑같이 3x 여기가 36 9x 제곱 빼기 16 이게 둘이 같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파란색 삼각형과 빨간 삼각형 각이 같다 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등호를 놓고 지울 거 지우자. 2, 3x, 3x 나누면 2 이렇게. 그 다음에 이 2를 여기다 줄까요? 그럼 이렇게 되죠. 여기도 계산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9x제곱이. 자, 넘어오겠습니다. 얘가 넘어오면 이거고요. 이거죠. 이렇게. 에이? 진짜? 내가 또 뭐 계산 잘못했어? 엄청 별론데? PC에게 요구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럼 x제곱은 9분의 34니까 x 길이가 3분의 루트 34가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해봐. 이런 거 해봐야 돼. 나중에 다른 것도 풀어볼게요. 자, 이제 수열로 넘어갑시다. 13번 볼까요? 오셨군. 많이 늦었는데? 볼게요. 자, 두수 A하고 20 사이에 11개의 숫자 A1부터 A11을 넣어서 이렇게 유심해야 돼. 거기 앞에 A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A1, A2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A에 12를 넣어서 맨 마지막이 20이 된 이런. 근데 이 순서로 뭐라고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래. 그런데 질문이 이겁니다. 야, 그럼 A랑 A7이랑 A9를 했는데 얘가 0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A6은 얼마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썼던 그 공식을 쓰긴 좀 되게 애매하네요. 이렇게 다 계산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냥 할게요. 그럼 등차니까 힘들면 새로 수열을 만들어줘. 내가 이게 B1이야, 이게 B2야. 그냥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럼 얘가 B의 12야, 얘가 B의 13이겠죠. 이렇게. 그럼 일반항 B에는 A 플러스 N-1의 D일 테니까 13번째 항이면 A 플러스 12에다 D를 했는데 얘가 20이라는 얘기죠. 요거 하나가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A에다가 A 플러스 6D를 한 거고 A에다가 8D를 한 거죠. 이렇게. 근데 얘가 0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3A 플러스 14D가 0입니다. 이렇게. 편한 걸로 합시다. 자, 저 위에다가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더러운 건 마찬가지긴 한데 D에다가 3분의 1을 넣기도 그렇고 A에다가 넣기도 그렇고 뭐 이렇게 되게 애매하게 있어 숫자들도. A6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구하면 되죠. A 플러스 5D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빼서 못 만들어? 아씨 못 만드네. 다 구해야겠네요. 귀찮더라도 합시다. 그러면 A를 마이너스 3분의 14D라고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3을 곱합시다. 이렇게 될 거고 12D가 60이 되죠. 따라서 D가 5네요. 에?
진짜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70이에요. 선생님이 뭐 계산 잘못했나 한번 볼래요?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70에다가 플러스 25가 되는데? 아, 21이었군. 땡큐. 그래, 이상하다 했다. 이렇게 해서, 원래도 더러운데 다 같이 더러워야지. 그럼 D가, 와, 더 더럽네요? 내가 계산을 잘못했어? 뭘 잘못 쓴 거야? 응? 비슷하게 계산을 뭘 잘못했냐? 문제를 잘못 적은 거 아니지? A에다가 7D, 9D 20번째, 13번째 항 12D 4D 부정 못한 거야? 또 A, A 플러스 B가 아니라 저희 플러스 7D에 A 플러스가 여기 한 단계 더 갔어야 되는데 내가 들갔구나. 그래, 이렇게 더럽게 나올 리가 없지. 그쵸? 한 번 더 적을게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에다가 이게 가야 되는 거죠? 한 칸씩 옆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A에다가 A 플러스 7D고 A에다가 9D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3A 플러스 16D가 그놈이나 하지만 이렇게 빼면 되겠네. 여기다 3배 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3A 플러스 36D가 60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빼버리면 D가 3이네요. 맞죠? 그럼 A가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16에다가 15를 더했으니까 아니지. 얘도 이렇게 풀면 안 되지. 여기도 6D로 가야 되죠? 그렇죠. 5번째, 6번째 항이니까 한 번 꼬이면 계속 꼬이겠는데,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6에다가 플러스 18이 돼서 답이 2겠네. 내가 바꿔놓고 내가 꼬였구나. 자, 16번 갑시다. 자, 두양수 m과 n에 대해서 네 숫자 x분의 m 그 다음에 6 x 하고 그냥 n이 있는데 이 순서대로 등차래요. 이르독하면 x값이 존재한다. 그럴 때 m이 최대. 그때의 n이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m이 최대일 때 n이 얼마야? 이런 얘기죠. 그럼 일단은 제일 눈에 보이는 건 이거죠. 얘랑 얘랑 더해요. x분의 m 더하기 x를 했더니 얘가 12. 근데 거기 보시면 그거네. 양수 mn에 대해서 m과 n이 양수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x가 음수면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x가 음수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돼요. 이건 등차에 없죠, 이런 애가. 이해되셨나요? m이 0인 것도 불가능해요. 0, 6, 0 뭐 이렇게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서 결국에 무슨 얘기다? x가 양수다. 그럼 여기도 양수니까 산수기하를 할까요? 이걸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가 존재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2의 루트 어떻게? x분의 m x 그러니까 2의 루트 m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2로 나누면 36이
그럼 m이 최대일 때니까. m이 얼마일 때? 36일 때예요. 자, 그럼 산수기하에서 여기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x분의 36이랑 x랑 같아야 됩니다. x가 양수라고 했죠? 따라서 x가 6이 됐죠. 그럼 맨 처음에 6분의 30이니까 6. 네. 6. 네. 6이겠네요.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것도 등차가 되죠? 공차가 0인 거니까. 등비도 되고요. 공비가 1인 걸로. 이제 만약에 이 문제가 공차가 0이 아닌 대로 바뀌면 엄청나게 더러워지겠는데. 자, 19번 가겠습니다. 자, 등차수열 A에 대해서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을 더했더니 이거이고요. 자, 네 번째 항에다가 일곱 번째 항을 곱했더니 이렇게 된답니다. 그럴 때 다섯 번째 항이랑 여섯 번째 항의 곱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푸시면 되죠. 어떻게? 자, 다시 얘기합니다. 얘네 둘이 더한 거랑 얘네 둘이 더한 건 같습니다. 그럼 얘는 두 개의 A4 더하기 A7이 되고 걔가 48이죠. 따라서 A4 더하기 A7도 24. A5 더하기 A6도 24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곱이 나와 있고 합이 나와 있잖아요. 얘네 둘을 가져다가 여기 쓸까요? t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108은 0에 두 근이 뭐다? A4와 A7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죠. 합과 곱이 나왔으니까요. 제7가 그럼 뭐랑 뭐냐? 16 네. 숫자가 너무 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됐죠? 그럼 뭐 순서가 있었어? 커진다 작아진다? 없죠? 상관없네요. 그럼 그냥 쓰세요. 얘가 6이고 얘가 18이어도 되고 얘가 18이고 얘가 6이어도 되죠. 그럼 공차가 얼마야? 여긴 10이잖아요. 그럼 여긴 마이너스 6에서 이렇게. 이거 무슨 얘기냐면 다시 적을게요. 4, 5, 6, 7이에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이거란 얘기예요. 또는 이거에 이거란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4 더하고 4 더하고 4 더하고 반대로 이거에다가 이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24가 되는 게 맞죠? 이거 곱이니까 6의 답이겠죠. 10이에요. 140. 지금 얘기합니다. 이거 합 많이 써먹으니까 까먹지 마세요. 그 다음에 25번 보죠. 얘네가 싫어하는 절대값이네요. 첫째 항이 2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 등차수열 AN. 그럼 마이너스 3N 플러스 23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자, AN의 절대값이라는 수열을 하나 잡았어요.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15의 값이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엥? 이거는 풀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뭐 되게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 얘가 0에 가까워지는 데가 언제예요? n이 7. 얼마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항이 뭐냐면 2야.
근데 여덟 번째 항부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오다가. 그러면 S15면 절대값이라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처음에 20이었다가. 그죠? 더하기. 3일에 17이었다가. 이렇게 가요. 그럼 어디까지 갔다고? 2까지 갔다고. 그 다음에 다시 1로 시작하겠죠. 왜? 절대값이잖아요. 그 다음에 4로 시작하고 이렇게 가겠죠. 점점. 이런 식으로. 자, 15번째 항 얼마야? A 15번째 항. 마이너스 45 플러스 23. 2면 마이너스 22. 이렇게죠. 한면 마지막에 22겠지. 자,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자, 다시. 얘가 몇 번째라고? 여기가 7번째.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8번째. 여기가 15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분의 7개야. 20에다가 2 더할까? 이렇게 계산하시고. 2분의 몇 개냐? 8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오, 이건 다 풀었나봐. 많이들 안 아닌데? 아까 보니까 수열 많이 안 풀었던데? 28번으로 갈까요? 자, 아까랑 비슷합니다. 마이너스 22. 이번엔 헷갈리지 말아야지. 자, 여기다가 A1, A2 해서 N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41까지. 이렇게. 얘가 등차. 표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네 번째 항이 얼마냐면 6이래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합은 얼마야?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도 할만하네. 자, 구해보자. 자, 네 번째 항이래요. 그럼 아까처럼 또 실수를 해볼까? 있죠? b의 n 플러스 1, 얘가 b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n은 마이너스 22에다가 n 마이너스 1에 d를 한 거죠. 근데 네 번째 항이다라고 하면 다섯 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2 플러스 4d가 되는데 얘가 6이래요. 이렇게. 그럼 넘어오면 d가 7이죠. 이렇게. 되셨나요? 근데 얘가 몇 번째 항이야? 얘가 b의 n 플러스 2야. 그럼 이거지. 마이너스 22에다가 플러스 n 플러스 1에 7을 했더니 41이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n이에요. n이 몇 개 있어? 라는 겁니다. 그럼 7에 n 플러스 1을 했더니 넘어가서 63이 되죠. 따라서 n이 몇 개? 8개죠. 763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요것만 구할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봐봐. 이게 2분의 8개라며. 그럼 A1 더하기 A8이잖아. 이렇게. 요거 8개. 근데 뭐하러 구하냐?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 2분의 8개 하고 그냥 마이너스 20이랑 더하기 41을 해버려. 이렇게. 어차피 얘네들이 더하나 얘네들이 더하나 내가 갖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게 좀 더 빠릅니다. 물론 D도 구했겠다, N도 구했겠다, 뭐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잖아. 공차가 8이라며. 8 더했으면 마이너스 14. 8 빼서 30 3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얘네들이 더하나 얘네들이 더하나 똑같잖아요. 상관없는 거지. 그런 얘기입니다. 31번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0,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2, 4, 5, 6, 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첫 항부터 n번째까지의 합이 얼마냐? 라는 거죠. 규칙을 찾으셨어요? 핑퐁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보세요. 여기.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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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3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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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도.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A의 2n 플러스 1은, A의 2n-1에다가 여기 2를 하고 있는 중이고 A의 2n 플러스 2는 A의 2n에다가 3을 더하고 있는 이런 생각. 아이고 졸리네요. 난리 났네. 몇 판까지? 30판까지 합이에요. 그럼 15개 15개 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괜찮아? 그럼 내가 요 노란색의 일반항을 찾아볼게요. 얘 일반항이 뭐야? 노란색의 일반항. 공차가 2야. 그러면 2n-4예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일반항이 뭐예요? 3n-7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30개를 넣어야며. S30. 그럼 15개씩, 15개씩. 2분의 15개에서 여기 더하고 2분의 15개에 요거 따로 하시면 되죠. 그러면 노란색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 여기 15번째 항이 뭐야?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야. 여기에 n에다가 15를 넣으면 30에서 4 빼니까 맨 앞에가 마이너스 2. 더하기 26. 이렇게 되겠죠. 자, 빨간색은 첫 항이 마이너스 4. 여기다가 15를 넣으면 45에서 7 빼니까 38? 네.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각자 따로따로. 15개, 15개. 빨리빨리 푼 연습해야 됩니다. 규칙도 찾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막 졸고 난리 났어. 37번. 여독이 이렇게 세다고? 뭐 주말 동안에 내내 보강하느라고 그러겠지. 자, 첫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n이 n이 11이랑 n이 12일 때 최소값인 마이너스 198을 갖는데요. 그럼 S5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첫 항이 음수야. 선생님이 이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했어. SN의 그래프가 여기 비우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돼요? 그럼 잘 봐. 최소가 2개잖아, 이렇게. 2개잖아. 여기가 11일 때, 여기가 12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의 여기 값이, 그림이 좀 어렵나요? 마이너스 198이다. 이런 얘기죠. 선생님이 하나 물어볼게. 대칭축이 뭐게? 여기 딱 중간이 대칭축이죠, 여기가. 이 이차함수 대칭축. 맞아요? 이거 얼마야? 2분의 23?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가 뭐야? 여기가 23이겠죠. 그럼 SN은 어떻게 잡는다 그랬지, 내가? 앞에다가 A를 잡아. 그 다음에 N제곱 마이너스 23N이라고 써요.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뭐 해? 11을 넣어, 여기다가. 자, A하고 N 쓰고, N-23이라고 하고, S 11을 넣든 11을 넣든 쓰세요. 여기다가 11 곱하기 12가 되잖아.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맞잖아. 여기다가 12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2 넣을 거거든.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편하다니까? 알려줬잖아. 그래서. 근데 이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198. 그럼 이렇게 나눠 버리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럼 A가 얼마야?
2분의 3 이렇게 되죠. 뭘 물어본 거냐? S3, S5 그러면 SN이 이거잖아. 2분의 3의 n의 n-23 이걸 물었으니까 S5를 계산합시다. S5는 2분의 3 곱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18 이렇게. 당연히 우수겠죠. 내려가고 있었을 테니까. 이런 얘기예요. 네, 편하게 풉시다. 편하게. 노가다로 풀지 말고. 되게 힘들어. 노가다로 풀면.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도 잘 들었으면 기억이 날 거야. 내가 이렇게 풀자고 얘기했었던 거. 42번 볼까요? 활용 문제네.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풀었어. 쉴 때 됐네. 자, 42번. 크기가 같은 벽돌을 이용해서 쌓은 13층으로 이루어진 탑이 있는데 이 탑의 맨 위층은 한 개의 벽돌로 이루어져 있고 n 플러스 1층에 이루는 벽돌의 개수는 n층에 이루는 벽돌의 개수보다 항상 d개가 적다라고 했어요. 이해했어요? 자, 1층을 이루는 벽돌의 개수가 42개일 때 이 탑의 1층부터 7층까지 이루는 벽돌의 개수는 몇 개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해한 거죠? 네? 뭐라 그러는 건가? 봐봐. 이렇게 탑이 있는데 여기 13층이 있어. 여긴 한 개래. 이렇게. 그럼 12층은 12층은 몇 개예요? 1 플러스 d개였겠죠? 자, 거기 다시 봐. n 플러스 1층 이루는 벽돌의 개수는 n층 이루는 벽돌보다 d개 적다. 그러니까 d개씩 빼갔단 말이야. 그럼 11층은요? 1 플러스 2d였겠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 아니야? 점점점. 그러면 1층에 있을 거 아니야. 되셨어요? 근데 1층의 개수가 49개래. 이렇게. 근데 니네가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갔어요. 라는 거죠. 괜찮아요? 뭐, 거꾸로 가, 그럼. 얘가 초탕이라고 놔. 그럼 2층은 몇 개야? 49 마이너스 D겠지. 얘가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일반항 AN이 뭐예요? 49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의 D겠죠. 이렇게 가면 되잖아. 빼갈 거니까. 이해했죠? 근데 여기다가 13을 넣어버려. 그럼 49 마이너스 12D가 몇이라고요? 한 개래잖아요. D가 몇이야? 4란 얘기죠. 이해했죠? 질문이 뭐야? 7층까지. 그럼 여기다가 얘를 넣어버려. 그럼 일단 일반항 AN이 뭐냐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53이죠. S7을 구해달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S7. 그죠? 그럼 그냥 계산하면 되지. 자, 어떻게? 2분의.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7개. 여기 49. 더하기. 여기다가 7번째 한 구해. 마이너스 28 플러스 53. 그럼 여기 얼마예요? 25?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거꾸로 갔다고 해요. 힘들어하지 말란 얘기야. 자, 여기 뒤에 왜 이렇게 안 풀었어? 뒤에 좋은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등비는 왜 안 푼 거야? 등비의 활용도 안 풀었네? 자, 여기도 고난도 하나만 풀고 갑시다. 뭐 풀까? 이거 풀자. 3번 볼까요? 3번? 고난도 3번. 뭐, 등비는 왜 질문이 없는 거야? 아니면 안 푼 거야? 아까 내가 봤을 때는 안 푼 거 같은 것 같긴 한데, 등비가 쉬운 건가? 이상하네. 자, 1등급
3번 봅시다. 왜 부피를 안 가져와서. 고난도 3번 볼까요? 자, 제가 한번 쉬운 거 보는 거야. 첫 차항이 3이고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를 n에서 첫 차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대. 오케이. 근데 an분의 sn이 얘가 등차가 돼. 자, 우리 이거 고민해 봅시다. 자, 일반항 an이 있어. 첫 항이 3이야. 공차가 있겠지? 그럼 얘를 이렇게 써도 되나? 3 플러스 n-1의 d라고 쓰는데 우리는 이걸 쓸 거야. 이렇게 d에 n-1 더하기 3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럼 sn을 한번 구해볼까? sn을. 자, 2분의 그냥 쓸게요. n개고요. 2a, 그러니까 여기 6이겠죠? 플러스 n-1에 d가 들어가죠. 이렇게. 그럼 얘가 앞으로 묶었을 때 2분의 d의 n 제곱에 플러스 2분의 이렇게 되겠죠? 6 마이너스 d의 n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그럼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봐. 그러니까 우리가 등차수열에서 일반항 AN은 항상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 DN 플러스 여기다 K라고 적을게요. 첫 항이 여기 맞잖아. X 써있죠? 첫 항 N 앞에 있는 게 공차야. 그렇죠? 근데 SN을 내가 이렇게 쓸게. A의 N제곱 플러스 BN이라고 적을게요.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서는 공차가 뭐였죠? 이거였죠. 이 앞에다가 2A가 2분의 D를 쓰는 거 맞잖아. 여기 2분의 D라고 써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좋아요. 그건 나눴어. 근데 얘가 등차래. 그럼 얘도 어떤 패턴이었냐면 얘도 약간 CN 플러스 D 형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게 등차죠. 근데 무슨 얘기예요?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눠 떨어진다고. 이렇게. 나눠 떨어진다고. 그래요? 이해했어요? 그럼 뭘로 나눠 떨어져야 될까? 고민해봅시다.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얘를 이렇게 나눌 거야. 그럼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도 내가 한번 해볼게. 이게 AN분의 SN이면 내가 DN의 플러스 K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위에가 AN의 뭐 N 플러스 A분의 B? 뭐 아무튼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0이어서 이렇게 나눠지거나 얘랑 얘랑 나눠져서 얘가만 남는다는 얘기죠.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저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1을 넣어봐. 그러니까 얘가 얘를 BN이라고 할게 이렇게. 근데 이게 BN이 이런 얘기잖아. BN이 이렇게 등차가 되는 거잖아. 여기다 1을 넣어봐.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요. 왜? 얘도 첫항, 쟤도 첫항이란 말이야. 이해되셨습니까? 뭔 얘기인지? 좋아요. 거기까지. 그럼 생각해보자. 자, 다시 이 자리에다가 내가 뭐 넣을 거냐면 2분의 D를 넣을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럼 D가 여기 안에 있어서 이렇게 약분되면 N이 남죠. 2분의 N이 남죠. 다시. 그러니까 대가리를 나눴다고. 그러니까 뒤에 거는 지금 우리가 신경을 못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쓰면 내가 여기 써볼게. 여기서 쓰면 AN분의 SN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넣어볼게요. 자, 여기가 DN하고 3-D라고 쓰고 이렇게. 여기는 그냥 2분의 D에 N제곱 플러스 2분의 6 빼기 D에 N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맞아요? 괜찮아? 그럼 앞에 D가 약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이해돼요? 어려워요?
자, 아니면 다 쓸게요, 선생님이. 이거 다 써볼게, 그냥. 안 나오나? 밑에다가 2를 곱해서, 이렇게. 2dn 더하기 6 빼기 2d. 네. 여기가 d의 n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d의 n.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요. 맞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n으로 약분이 돼요? n으로 묶여요? 근데 얘가 문제라고요. 얘가 n으로 묶이느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다시 봐봐. 얘네 둘이 약분이 될까? 아니면 얘가 0이어서 이렇게 약분이 될까 생각하셔야 된다. 숫자가 너무 더럽나? 잠깐만요. 숫자가 너무 더러워.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갈게요. 다시. 요렇게 나눠지던가, 요렇게 나눠지던가라고 했어요, 분명히. 괜찮아요? 그럼, 봐봐. 여기서 만약에 내가 n으로 묶고 n으로 묶었다고 쳐도, 여기만 n으로 묶으면, 요렇게 약분, 하나 더 줄게. 여기를 n으로 묶읍시다, 이렇게. 그러면, dn 플러스 6-d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세요? 그럼 만약에 자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면 요거의 2배가 얘가 돼야 되죠. 다시 해봐. 다시 내가 얘기했다. 요렇게 약분이 되거나 요렇게 약분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야 1차식이 나오는 거야. 둘로 좀만 참아. 이제 거의 끝났어. 잘 봐. 그럼 만약에 얘랑 약분이 되면 여기가 2배잖아. 요거의 2배가 얘가 돼야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럼 그 경우에는 12-2d가 6-2d인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뭐야? 얘가 0이어야 된다는 거야.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거야. 그럼 d가 얼마라고요? 3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뒤에 게 안 맞을 거면 일반항이 그냥 AN이어야 된다. A, KN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 그럼 무조건 약분돼. 왜? 여긴 N이 잘 봐. 답을 알려줄게. 여긴 n이 무조건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얘를 못 나눌 바에 여기가 이렇게만 나눠 떨어지면 여기 n이 무조건 떨어진다. 여기 무조건 1차씩 나온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첫 항이랑 공차 같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일반항 an이 3n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좀 어렵죠? 왜냐면 주어진 게 별로 없어요. 딱 그냥 그 얘기만 딱 주고 그냥 끝났단 말이야. 첫 항만 주고. 되셨죠? 그럼 네 번째 항이 질문이니까 답이 1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쉽지 않죠? 자, 레벨 3 하나부터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자, 문제 자료라고 했습니다. 각 A가 90도고요. 그 다음에 BC가 2구. 그 다음에 각 B가 60이에요. 여기가 60이에요, 여기가. 직각삼각형인데 우리가 아는 거죠? 여기 60이고 여기 30이고 이렇게. 맞아요? 그럼 길이가 다 나오죠? 여기는 1일 거고, 여기가 루트 3이겠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있고.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요각이랑 요각이 같다고 돼 있어요. P가 중간에 있는데, 여기 P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저 각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를 세타라고 둬요. 여기도 세타죠?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그래서 여기도 직각이 돼요. 되세요? 자, 그리고 여기도 세타예요. 맞아요? 근데 알고 있잖아요. 여기가 뭐다라는 거? 여기가 3분의 파이에서 아니죠. 3분의 2파이에서 세타를 뺐죠. 여기가 60도니까요. 아니, 반대로 썼구나. 3분의 파이가 맞죠. 3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뺐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되죠. 여기도 6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뺐죠. 그래서 여기가 6분의 5파이가 됩니다. 뭐 얘랑 이렇게 3개를 계산해도 똑같이 나오긴 합니다. 되셨나요? 그럼 일단 우린 얘는 구할 수 있거든요. 이 길이. AP.
이게 뭐냐면, 직각삼각형이고 얘가 이거니까, AP의 길이가 루트 3의 사인 세타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세타에 대해서. 이게 적어 놓을까요? 여기가 루트 3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것도 적어 놓을게요. 요 길이가 CP. 요게 루트 3의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렇게. 난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얘가 필요합니다. 예. 되세요? 그런데 요 밑에 삼각형에서 보세요. 여기 P, B, C. 지금 삼각형 P, B, C에서 사인 법칙을 쓰면요. 세타가 마주보고 있는 게 얘잖아요. 맞아요? 네. 사인 세타 분의 루트 3의 코사인 세타를 한 녀석은 얘가 마주보고 있는 건 2죠. 그러니까 여기 사인 6분의 5파이 분의 2가 되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4가 나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서. 근데 솔직히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자, 얘를 뒤집으면, 얘가 1로 가고, 얘가 뒤집으면, 탄젠트 세타가 4분의 루트 3이다라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괜찮나요? 뭐 물론 여기서 얘를 쓰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가 뭐 미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얘를 구하기는 쉽지 않고요. 근데 이번에 이쪽 삼각형으로 갈게요. 삼각형 A, B, P에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인 법칙을. 자, 세타가 마주보고 있는 게 BP죠. 내가 구하려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인 세타 분의 BP의 길이 이렇게 들어가죠. 얘가 마주보고 있는 사인의 3분의 2파이가 마주보고 있는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될까요? 그럼 얘가 루트 3분의 2죠. 즉, BP가 여기서 BP의 길이가 루트 3분의 2의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잘 보세요. 내가 얘를 알았고 AP가 얘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렇게. 그럼 구해볼까요? 어떻게? AP의 제곱에다가 BP의 제곱을 할 거예요. 그럼 쟤는 3의 사인 제곱 세타. 일부러 여기 놔둔 거야. 3분의 4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3분의 13의 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그래요? 그래야 이거 왜 구했을 것 같아? 세타는 무조건 예각이죠. 그럼 이렇게 하세요. 저 각을 크게 그렸어. 이렇게 그리자고요. 여기가 4야, 여기가 루트 3이야, 여기가 얼마예요? 루트 19가 되죠. 여기가 세타겠죠. 그럼 우린 여기서 뭘 알게 되냐면 사인 세타가 그 제곱이 이거분의 이거니까 이게 19분의 3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집어넣으시면 나옵니다. 3분의 13, 19분의 3. 따라서 얘가 19분의 13이 되죠. 이런 패턴의 형태의 문제. 그러니까 세 개의 삼각형을 다 써야 된다는 얘기죠. 쉽지 않죠? 어려운 문제야. 답이 3번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가 진짜 어려워.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자,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상황 파악을 좀 잘하면 쓸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의 중점 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AB에서 원에서 호 AB를 2등분하는 점. 호예요. 우리가 일단 하나 그릴까요? 자, 여기가 A고 중심이고 B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반띵하는 여기가 C가 되고 여기 직각이 되겠죠. 그럼 그런 C가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선분 OB 위의 P에 대하여. 그러니까 요 OB 위에 P라는 애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OB 위에, 선분 OB 위의 P에 대해서 OA의 위에 있는 점 Q와 B를 포함하지 않는 AC 위에 있는 점 D가 어떤 상황을 만족해 주냐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PC가 있는데 얘랑 똑같은 길이를 갖게 되는 Q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CP, PQ.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자, AC 위에 있는 점 D가 뭐라고요? CD하고 CQ의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칠게요. 그럼 걔랑 길이가 같게 되는 녀석을 하나 더 잡습니다. 잠깐만요. CD, CQ. 맞지? 그래서 이렇게요. 여기다 D를 잡는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되셨어요? 선생님 얘기가? 오케이? 자, 되게 어려워요, 말이. 다시 읽어볼까요? 선분 OB 위에 P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얘가 여기 있으면 요 길이를 구워서 똑같은 길이만큼 Q를 잡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D는 어디 있냐면 AC 위에 있는 D에 대해서 CD하고 CD랑 CQ, 그러니까 CQ를 그어 얘랑 똑같이 요만큼 그어서 여기다가 D를 찍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얘가 물어보는 질문은 이겁니다. COD의 각의 최대, 코사인 값. 요렇게 했을 때 요게 세타면 이렇게. 그럴 때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말이 엄청 어려워요. 선생님이 3학년들한테 이 문제를 풀면서 그랬어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면 백날 설명해봤자 못 풀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P가 OB 위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얘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끝과 끝을 한번 달려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또 똑같이 C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보려고요. P가 여기 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은 거예요. 여기에 P가 와 있어요, 지금. 그럼 거기 한 변에,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이죠. 그럼 얘가 루트 2일 거란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럼 잘 봐. 그치? 여기도 루트 2만큼 되게 하는 여기다가 Q를 잡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P가 이쪽으로 와버린 거야, 위쪽으로. 여기로 왔어요.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럼 얘가 CQ가 됐죠. 이렇게. 됐나요? 그럼 여기 때보다 CQ가 짧아졌죠. 그러면 여기도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겁니다. 지금. 여기가 D예요. 그럼 생각해봐. 요 각이 아까 쟤보다는 어떻게 됐나요? 작아졌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코사인 세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요 빨간색이 여기 1이 여기 1이에요. 세타만 있으면 여기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뭐야? 밑에 2하고 1하고 1 한 다음에 1의 제곱, 1의 제곱하고 내가 CD 길이 모르죠. CD의 길이 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요. 2분의 2 빼기 CD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잘 봐. 만약에 코사인이 최대이려면 CD의 길이는 최소여야 되죠. 빼는 거니까. 얘가 제일 짧아야 얘가 제일 커요. 맞아요? 근데 얘가 최소이려면 CD의 길이는 반대로 최대가 되면 되죠. 그럼 생각해봐.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얘가 이쪽으로 옮겨졌어. 그럼 Q가 이리로 당겨져. 맞아? 그럼 이 길이가 길어져.
맞아? 아니잖아. 짧아지잖아. 왜 끄떡끄떡 하고 있어? 다시. P가 1이 왔다고. 자, 여길 때보다 B가 짧아졌다. 근데 1에 같잖아. 맞아요? 그럼 이때가 최소겠지. 뭐가? CD가. 그러니까 이때가 뭐예요? 코사인의 최대값이겠죠. 아니, 딱 봐도 각이 저기가 크잖아. 이거 작잖아. 내가 뭐라 했어? 코사인은 0부터 파이까지 감소해. 맞아? 그지? 그럼 코사인 최대려면 각이 작아야 돼. 작잖아. 이쪽으로 왔으니까. 내가 너무 다른 그림을 그려서 그런 것 같아.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자, 이번에 어디로 갈 거냐면, C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O야. 그럼 어디로 갈 거냐면, 분명히 얘기했다. P는 어디 있다고요? 오비 위에 있어. 그럼 여기 있다고 쳐, P가. 그러면, 요렇게 되지. 그럼 이 길이랑 이랑 똑같을 때 여기 1이 된단 말이야. 1, 1, 1. 여기에 Q가 있다고. 여기에 Q가 있는 거야. 그럼 잘 봐. 얘가 CQ지. 그럼 여기에 D가 있을 거야. 같이 만나지. 얘가 이렇게 가듯이 얘도 이렇게 와서 만날 거야. 겹쳐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가. 그럼 그때 세타는 뭐야? 세타 뭐니? 90도겠지. 각이 CD가 제일 길어. 그렇지 않아? CD가 점점 길어졌잖아. 그지? 그럼 얘가 뭐야? 코사인 최소값이야. 자, 이제 구하시면 돼요. 구하면 되는데, 잘 봐. 어떻게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하실래요? 이건 어떻게 구해요? 자, CD의 길이가 뭐랑 같아요? 이 길이랑 같죠? CQ랑. 자, 내가 문제를 안 적어서 그런 거야? CD 길이랑 CQ 길이가 같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CQ 길이가 어떻게 되죠? CQ 길이. 얘들아, 여기 몇 도예요? 4분의 파이예요. 그럼 CQ 길이의 제곱은 CD 길이의 제곱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루트 2, 여기도 루트 2겠지? 그럼 뭐예요? 2 더하기 2 빼기 2에 루트 2, 루트 2,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지워지면 얘가 4 빼기 2 루트 2가 나와요.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네요. 근데 어차피 저도 제곱이 들어갈 거니까 상관없어요. 자, 최소일 때는 너무 뻔하죠? 여기 1이고 1이에요. 그럼 여기 루트 2죠. 그럼 CD의 제곱이 CQ의 제곱이 얼마? 2가 되겠죠. 여기다가 맞죠? 90도니까 2를 넣으면 이게 0이겠네요. 최소값. 그럼 최대값은요? 이게 좀 계산이 더럽나? 여기다가 넣으세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2분의. 자, 얘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그래서 여기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얘랑 더할 거니까 답이 얘겠죠.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게 그림상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구하고. 언제 최대야? 언제 최소야? 이렇게 결정하는 거. 그게 좀 어렵습니다.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는 진짜로 되게 어려워. 아마 여기 2단계도 꽤 어려울걸요? 선생님이 3학년들 풀어준 기억으로 보면. 근데 쉬운 것도 있고, 아까 우리가 올림픽에서 푼 문제랑 비슷한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풀만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레벨 3는 좀 약간 넘사벽이죠. 3번 볼까요? 3번. 집중해. 나중에 또 풀어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봐놔야 본인이 스스로 풀죠. 자, 3번이 제일 히트는 뭐냐면, 그림을 주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이건 그림을 줬으면 되게 쉬웠을 거예요. 그림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니네가 거기 나와 있는 코사인, 사인 법칙을 가지고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문자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BC의 길이가 얼마냐면 10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얘가 절대 이등변 삼각형은 아닙니다. 삼각형은 아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사인 B
sin B.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B 위에 있는 P에 대해서 P의 외접원 이건 그 다음에 생각하죠. 이것부터 풀고 삼각형이 어떤 모양인지 내가 몰라요. 근데 그냥 이건 풀 수 있잖아. 세변의 길이로 어떻게 하냐면 얘가 2의 CA 분의 C제곱 A제곱 빼기 B제곱 하고 여기가 2R분의 B C니까 2의 AB A제곱에 B제곱에 빼기 C제곱 하시고 요게 2R분의 C. 자, 2R 날려요. 2R 날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2하고 A하고 A 날립니다. 그럼 B가 1이 가고 C가 1이 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B제곱이 돼서 B제곱에 C제곱 A제곱 B제곱에 빼기 B의 4제곱이 되고요. C제곱이에요. C제곱에 A제곱 B제곱에 C제곱하고 C의 4제곱입니다. 얘들 지워지죠. 이렇게. 어디로 갈까? 1로 넘길까요? 그러면 B의 4제곱 빼기 C의 4제곱이고 아니죠. 넘어와서 얘가 넘어오면 여기를 마이너스 A제곱으로 묶었을 때 B제곱 빼기 C제곱이 0이 될 겁니다. 그럼 B제곱 빼기 C제곱으로 묶으면 B 빼기 C, B 더하기 C에다가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은 0이 되는데 이름의 삼각형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얘가 0이 절대 안 되죠. 얘도 0이 안 되고 그럼 얘가 0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뒷변이 A인 네,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A잖아요. 하필이면. 그래서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자, 여기가 각 A. 직각. 뭐, 상관없습니다. B하고 C라고 하죠. 근데 여기가 12. 이렇게 결정해요. 잠깐만. 거기 문제에, 바꿀게요. 상관은 없는데, 그나마 니네가 이해를 잘하려면, B를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저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잘 봐. 거기,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뭐라고 써있냐면 AB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이것도 이 말이 중요해. 삼각형 APC의 외접원의 넓이를 BPC의 외접원의 넓이를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의 관계가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럼 이런 얘기야. 여기다가 내가 P를 하나 잡아. P.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하나 그으세요. 이렇게. 괜찮아? 그럼 삼각형이 지금 2개 생긴 거거든. 거기서 얘가 얘기해보자. 뭐라고? 맨 처음에 APC 이쪽 거. 요 녀석이 파란색의 삼각형이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APB 맞나요? PBC 이거 아니 PBC 이거에 대한 이렇게 되는 삼각형이 하나 생기죠. 요 2개의 외접원의 넓이를 계산했을 때 이 녀석의 외접원이 있을 거고요. 또 이 녀석에도 외접원이 있겠죠. 이렇게요. 그럼 내가 외접원의 반지름을 얘가 R1이라 하고 얘를 R2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S1은 뭐냐면 파이의 R1 제곱일 거고 여기 S2는 파이의 R2 제곱이겠죠. 괜찮아요? 묻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직각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럼 요 길이는 무조건 2의 R1이었을 거예요. 이거 반지름이잖아. 직각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겠지. 이렇게 생긴. 그리고 이제 빨간 녀석은 좀 더 크게. 이렇게 생긴. 이런 애였을 거란 말이죠. 괜찮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넓이의 비가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16S1이 9의 S2예요. 요 그대로 쓸게요. 자, 16파이의 R1의 제곱은 9파이의 R2의 제곱이 되고요. 파이 지워요. 질문 바로 씁시다. R1 대 R2의 비율이 몇 대 몇? 3대 4겠죠. 네, 16이랑 9일 테니까. 요걸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4의 R1의 제곱이
3의 R2의 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요. 비율 괜찮아요? 그럼 R2를 뭐라고 할까? 3분의 4의 R1이라고 결정합시다. 이런 식으로. 되셨어요? 됐나요? 근데 AB의 길이를 구하래요. 이 길이. 요 길이를 구하래요. 자, 그럼 잘 봐요. 나는 뭘 할 거냐면 요 각을 잠깐 세타로 잡을 거예요. 각 B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그래요? 그럼 나는 코사인 B, 코사인 세타만 알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AB의 길이가 10 코사인 세타거든요. 이렇게. 그렇다고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건 오바예요. 대신에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왜죠?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어요. 그럼 사인 법칙으로 가야죠. 다시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어요? 그럼 사인 법칙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이해했나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주어진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 10. 됩니까? 자, 빨간색과 파란색의 겹치는 부분에서 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자, 요각이랑 요각이 있죠. 아니면 이거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길이 뭐잖아. 이게 뭐야? 이게 2R1이네. 그러니까 빨간색을 보세요. 이제 다시. 자, 집중. 얘가 뭐예요? 여기 세타가 있죠. 얘가 마주보는 게 뭐예요? 이거죠. 되셨나요? 좋아요. 그럼 사인 법칙을 써서 빨간색에서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세타 분의 2의 R1이 됐죠. 그게 뭐예요? 이거겠죠. 얘의 외접원이 이거라며. 자,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왔잖아. 봐봐. 여기. 봐. 이렇게 나눌 거야. 자, 여기서 사인 세타는 얘가 자리 바꾸니까 R2 분의 R1이거든요. 그럼 얘가 4분의 3이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 얼마예요? 이거겠죠. 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선 얘가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외접원, 넓이 구해, 넓이 비율에서 반지름의 비율을 구해. 그 다음에 내가 요각을 알면 이 길을 구할 수 있겠네? 사인 법칙? 뭐라고? 코사인을 구할 수 없어? 사인을 구해야겠네. 왜?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아시겠죠? 거의 90%.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면 거의 90%는 사인 법칙을 씁니다. 그래요? 이거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얘가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요? 처음에 여기부터 해결해서 내가 삼각형을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점을 찝어서 삼각형 두 개를 그려놓고 그 안에서 외접원의 반지름, 넓이 계산. 예. 여기까지는 대부분 잘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문제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뭘 기억하라고? 길이를 구할 거야? 사인이 필요하네? 코사인을 구한다? 아니요. 코사인 못 구한다니까요. 여기 두 개 이상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뭘 생각한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어? 그럼 뭐 한다? 사인 법칙을 생각한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된다. 그럴까요?